예, 안녕하세요. 김용호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규약과 단협에 나와 있는 조합원 범위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규약에 우리 노조에는 어떤 근로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조합원 범위를 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노조에는 뭐 사무직 노동자만 들어올 수 있다, 우리 노조에는 상급 이하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합원의 범위를 규약으로 정해둡니다. 조합원의 자격을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단체백은 또 단협에서 조합원 범위를 따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규약에서 나와 있는 조합원의 범위와 단협에 나와 있는 조합원의 범위가 일치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규약에 나와 있는 조합원의 범위와 단협에 나와 있는 조합원의 범위가 서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충돌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자, 이게 다퉈진 그런 사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사실관계를 볼까요? 이제 규약을 보니까 우리 규약에서는 과장급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즉 조합원의 자격으로서 과장급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노사 간에 체결된 단체백에서는 이 조합원 범위 조항이라고 해서 이 범위 조항 중에 과장급 미만만 조합원 범위에 포함된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어요. 즉 과장급은 조합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단협을 체결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단체백에서는 징계를 할 때는 징계 대상자한테 미리 징계를 고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조항을 또 두고 있습니다. 지역규 측에서는 이런 징계 고지에 대한 조항들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요. 단협에서만 두고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나머지 아주 복잡한 사실관계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자, 과장이 있었습니다. 이 과장이 노조에 가입을 했어요. 이 노조 가입을 둘러싸고서 굉장히 여러가지 분쟁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분쟁 속에서 이제 회사는 뭐 이 과장갑이 아무래도 뭐 조합원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조합 활동을 했겠죠. 근데 이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단협에서는 이 사람이 조합원이 아니다 보니까 단협상의 조합 활동을 못하는데 이걸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하겠습니다. 이 과장갑을 노사관계의 안전과 질서를 깨트린 사실로 징계 해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징계 사유는 따로 보지 않을게요. 근데 징계 절차만 보겠습니다. 단협에 따르게 되면 징계할 때는 미리 고지를 해줘야 된다, 이런 절차 조항을 두고 있어요. 근데 과장갑을 징계할 때는 징계를 고지하지 않고서 징계를 한 겁니다. 이 과장갑이 아니 나한테도 조합원이니까 나한테 징계 절차를 고지를 해야지, 징계에 대해서 왜 고지하지 않고서 징계했냐, 이 징계는 정당하지 않다, 이 해고는 무효입니다,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서의 문제는 과연 과장갑이 단체 협약을 적용받는 조합원인 거냐, 이게 문제가 돼요. 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규약에 나와 있는 조합원의 범위조항과 단협에 나와 있는 조합원의 범위조항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걸 해결해야겠죠.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분명히 누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거냐, 조합원에 대한 자격은 누가 조합에 갈 수 있다, 이 자격은 이 규약이 정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만약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회사가 정하게 되면 이건 조합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노조에는 누가 들어올 수 있다, 이건 규약이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단협으로 다시 한번 조합원에 대한 범위를 정했을까요? 이거는 엄밀하게는 조합원의 자격을 정한 조항이 아니고요, 이 단협이라는 게 일종의 규범적 효력이 있는 계약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단협이라고 하는 이 협약을 누구한테 적용할 거냐, 인적인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그런 이제 범위 조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런 거죠. 아무리 당신이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단체 협약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에게만 이 단체 협약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런 인적인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이런 의미로 이 단협협상의 조합원 범위 조항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협에 포함 안 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이 단체 협약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규약에 나와 있는 조합원의 범위조항과 단협에 나와 있는 조합원의 범위조항이 충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르다고 하더라도 단협이 무효가 되는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원래 단체협약은 이 단협의 인적 범위를 정한 것이지 조합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그런 조항은 아닌 겁니다. 서로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런데 징계에 대한 고지조항은 지금 단체협약에만 나와 있는 겁니다. 단체협약에 나와 있으니까 이 징계에 대한 고지조항이 이 과장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내포가 된 거죠.
즉 징계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판례 입장상 징계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징계 절차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과장의 갑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판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번 판결 요지들을 쫙 볼까요? 자, 노조규약상의 조합원 범위와 단협상의 조합원 범위 조항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효력이 있는 거냐? 그랬더니 우리 판례에서는 단협상으로 조합원 범위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어떤 조합의 조직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위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즉 인적인 적용 범위에 대한 배제 조항인 거죠. 그러니까 규약에 나와 있는 조합원 범위 조항과 단협에 나와 있는 조합원 범위 조항이 충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협상의 이 조항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래부터 취지가 다른 거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단체협약에서 징계 혐의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어요. 근데 취업규칙에서는 이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즉, 이 과장은 단협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단협에 나와 있는 미리 고지해야 된다. 이 조항을 적용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취업규칙에서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취업규칙에 그 내용이 없으면 반드시 고지를 해야 되는 거냐? 그 의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에 뭐 징계혐의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된다. 이 내용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무효로 할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서 이 징계 예고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판례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과장갑이 단체 협약을 적용받는다라고 한다면 단협사고로는 고지 의무가 있어요.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협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그에 대한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 뭐 그럴 의무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징계 사유가 정당하면은 이 징계는 정당하다. 그 판결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규약과 단체협약이 충돌하고 있을 경우에 이 단협상의 조합원 범위조항과 이 규약상의 조합원 범위조항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자, 그에 대한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